오늘 이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서초동 청사, 우리 법원 식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서울고등법원 원장님과 수석부장님, 여러 당국에서 이 강좌를 시리즈로 해서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 업무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기존에 있던 강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시간도 1시간 정도에다가 질의응답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약간 이상한 거는 일주일 전에 그 아파트 걷다가 특진대를 못 보고 딱 그 밑에 하강한 판재랑 키스를 해서 한 30반을 꾸몄는데 조금 전에 실밥을 뺐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스마트폰의 활용과 업무 생산성 향상 비책인데, 본격 강의를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이런 강의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청중과 저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몇 개를 강의하고 상관없는 것을 집어넣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인데 역사적으로 1950년 10월 26일 새벽에 국군 육군 육사단 김정호 그 사단장 휘하의 장병이 최초로 압록강에 진출해서 수통 2개에다 물을 떠갖고 서울 경무대로 출발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날이기도 하고, 한국 역사의 또 한 자락인 11.6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2017년 1월 11일 부산법원 고별 강연 이후 17년 3월 달에 법원행정처 대법원 강연을 끝으로 법원 내부 강연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5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을 여러분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날짜 택일도 저한테는 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하여튼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그 교훈을 검색해도 저 사진은 안 나오는데, 친구가 2019년도에 친구가 그 갔다가 저를 위해서 찍어서 강판 너의 인생이 이것과 비슷해서 너한테 이 사진을 준다 그랬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법원 공무원은 가슴에 듀티 오너 컨트리, 의무 명예 조국,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직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부산지방법원장실 6층 복도에 설치된 작품인데, 전사에 가도난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장수가 동래부 성을 포위하고 명나라 가는 길을 빌려달라 그럴 때 송상용 부사가 먹을 갈아서 강목에다 적을 걸어서 결사항전을 해서 저는 다 전사했지만은 대한민국 무사의 그 기계를 보여준 그 글인데, 빗대어 말하면 우리 사법부에서도 어떠한 외부적, 내부적 억압이나 압박이나 왜곡된 여론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오더라도 저런 마음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자고 부산법원 앞에 법원장실 입구에다가 모셔놓은 그 글씨인데, 이종 사촌형이 써서 줬습니다. 왼쪽 거는 부산법원 서예반에 도연옥 선생님이 전별 기념으로 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기는 곤란해서 부산법원에다가 예술법정용으로 기증하고 왔는데, 한비자에 나오는 구절이죠. 법부라기 성불요곡. 법원 부기에 아부하지 않고 자는 스스로 굽어서 청량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법원 구성원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경부라고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 두 마리를 키웁니다. 판사 강빙구에 대해서도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고 음해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34년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면대면으로 상호 같이 일을 해보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단박에 깨질 건데, 이 스마트폰이나 IT 혁명에 대해서도 다들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가장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그거 별거 아니야, 스마트폰 그거 아니라도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괜히 저 강민구가 쇼하는 거야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게 있다고 선전하면은 무조건 특정 회사 홍보대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오해를 합니다. 좋은 걸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저 속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손거울까지도 거울 앱이 있죠. 그렇게 스마트폰은 지금 거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구를 몽땅 다 지금 들이부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택시 하나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우버이고 자기 호텔 하나도 없는데 가장 큰 호텔 회사가 에어비앤비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규제 때문에, 잘못된 입법 때문에 우버 같은 혁신 기업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 법의 잣대로 기술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설이 길었지만은 제 폰을 미러링을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2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킬러 앱이라 그래서, 킬러 앱이라는 것은 스나이퍼 킬러가 아니고 핵심 앱을 컴퓨터 업계에서는 킬러 유틸리티 아니면 킬러 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킬러 앱을 중심으로 제가 폰하고 제 노트북을 미러링을 해서 지금부터 바로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킬러 앱에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전자메모, 구글 렌저, 토크프리, 그 다음에 한글 PC에서 자동으로 타자하는 거, 그 다음 어제 우리 재판부에 그 판사님하고 같이 했지만은 PC에서 300쪽 미만의 120개국 문서를 10초 이내에 한글로 다운로드, 한글을 해당 애국어로 다운로드, 뭐 각종 전 세계 120국의 뉴스를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한글로 봐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연을 하고 상세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이메일로 스마트폰 활용 비책이라고 14쪽의 아래 한글 속에 URL하고 QR코드로 내가 다 넣은 거를 어제 메일링에 첨부 자료로 있고 코터넷 지식광장에 그거를 이미 일주일 전에 올려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을 안 하고 100명 정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강사료를 안 내는 대신에 거기 지식광장에 가서 좀 별표라도 좀 꽉 눌러주면은 제가 더 신이 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냥 여러분은 그냥 눈만 가지고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는 내 휴대폰 연결이라는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앱이 윈도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연결을 한 번만 하면은 영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단 폰하고 시스템하고 동일한 와이파이 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 안에서 당장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개인용 랩탑이나 집에서 이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내부망이 이중화돼서 외부 인터넷과 코터넷이 분리되어 있고 외부 인터넷이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데스크탑에서 그 하는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인용 랩탑을 가지고 와이파이 도시락이라 그러죠. 이 포켓파이라는 거 이거를 한 달에 2만 원씩 돈을 내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코터넷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 장애도 없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에 그 핫스팟이라고 있죠. 그죠? 와이파이 가보면 자신의 핸드폰이 무제한 용량 같으면 핫스팟을 해서 와이파이를 발생시키고 그 핫스팟하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 폰이 이렇게 미러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나오죠. 한쪽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쓰는 게 네이버 클로버 노트인데 네이버 클로버 노트는 혁신적인데 왜 혁신적인고 하면 시간을 줄여주고 옛날 무림 고수들이 축지법이라 그랬죠. 그거에 대응해서 저는 시간을 줄인다 해서 축시법이라 그러는데 2시간짜리 강연이 있으면 30초 이내에 A4 사이즈 50장으로 워딩을 다 따줍니다. 실시간도 당연히 되고. 자, 클로버 노트를 딱 치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에서 음성 녹음이라고 나오는데 음성 녹음을 누르기 전에 그 오른쪽에 파일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 업로드라는 것이 외부 유튜브 음원이나 외부 그 강의 음원이나 법회나 설법 같은 음원이 있으면 이렇게 mp3를 저기다 들이부으면 30초 이내에 몽땅 다 한글로 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학습용 유튜브 1시간, 2시간짜리를 계속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에서 mp3를 뽑는 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데스크탑에서 쓰는 유틸리티도 있고 사이트에서 뽑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mp3로 1분 이내에 뽑아낸 그 mp3를 저기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 학습을 2시간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축시법적인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파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성 녹음에서 지금 파란 바가 올라가고 있죠. 180분 3시간까지 음성 녹음이 되고 여러 사람의 대화도 됩니다. 제가 민사 13부 법정의 법대에 올려놓고 원고, 피고, 정인신문 하는 거하고 주심판사, 재판장 이야기를 몽땅 다 섞여 있는 복잡한 사건에 제가 3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완벽하게 사람 귀로 들리는 것은 완벽하게 녹취를 해줍니다. 중국에 16년 11월 달에 가보니까 상하이, 항주, 북경 같은 메가시티는 이미 그때 법정의 속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속기 요원은 행정요원으로 바뀌어서 항소되는 사건만 골라서 녹취 기계로 푸는 거를 사무실에 앉아서 오탈자만 보는 것이 중국의 속기 요원들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에 속기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겁주는 게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속기가 자동으로 법정에서 됩니다. 그냥 사람 귀로 들리는 거는 몽땅 다 잡아줍니다. 오탈자 거의 없고 사투리 정도 그것만 똑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세트에 보면 한국어 플러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이렇게 다 됩니다. 동아시아권 언어를 중국, 일본, 한국 거를 완벽하게
지원해주고 영어를 지원해줍니다. 한국어 플러스 영어는 한 사람이 한글과 영어를 짬뽕해서 하면은 한글로 음을 적고 A는 한국어, B는 영어로 답할 때 적용되는 그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바는 이거는 일시 멈춤이고 다시 누르면 다시 재개되고 왼쪽 게 끝입니다. 이거를 딱 누르면 녹음을 종료할까요? 네. 강연 찍고 확인. 업로드. 하천에 있는 네이버 서버 10만 대의 이상의 인공지능 클로바 시스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PC에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클로바노트.com에 들어가면 PC에서 동시에 이 작업이 동시 패션으로 싱크가 돼서 PC에서도 이게 같이 보입니다. 핸드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상단에 점 3개, 이거를 아무도 안 해줘갖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요 상단에 점 3개, 이 점 3개를 눌러서 음성 기록 다운로드. 두 번째 거, 텍스트 문서로 할래, HWP로 할래, 워드로 할래, 엑셀로 할래 하는 게 한 달 전에 신규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 그 직전까지는 텍스트만 됐습니다. 텍스트하고 시간 기록 필요 없고 참석자 필요 없고 다운로드. 자, 그러면 여기서 강연,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붙이죠. 자, 저장.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 있느냐? 홈 버튼을 눌러서 삼성 폴더에 가보면 내 파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데 가면은 강연 1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업로드해서 볼 수 있는 파일,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엽니다. 자,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게 다 나오고 전체를 복사해서 모두 선택, 복사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러는 TTS 프로그램, 텍스트 투 스피치, 토크 프리카는 여기에다 들이부어서 플러스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새로운 노트 2022년 10월 26일 오후 12시 15분 2분 24초 강민구 음성 녹음에서 지금 파란 바가 올라가고 있죠. 180분 3시간까지 음성 녹음이 되고 여러 사람의 대화도 됩니다. 제가 민사 13부 법정에 법대에 올려놓고 원고 피고 증인 신문하는 거 하고 주심. 판사 재판장이야. 보통 이러면 딴 강연에서는 박수가 중간 박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의 그 기질을 못 벗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박수를 쳐야 코끼리도 칭찬에 그 춤을 추는데 꼭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야 박수를 칩니다. 저는 부산법원 창원법원장 할 때 6급 그 주사 우리 나이 들어서 사무관 승진시험, 논술시험 치는데 얼마나 욕을 봅니까? 전부 다 제 방에 불러갖고 토크프리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요약 서브노트를 출퇴근 때 토크프리에 넣어서 헤드폰으로 해갖고 유의미하게 제가 근무할 때 부산과 창원법원 사무관 승진 합격률이 10% 이상 높았습니다. 그건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암기로 고생을 하는데 걔들이 정리했는 텍스트를 토크프리에다 아이들 보고 넣으라 그래갖고 그거를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들으면 눈으로 보는 거에 10배 이상의 강속의 속도로 이게 메모리가 되는데 이거를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이 TTS는 나온 지가 30년이 넘는 거예요. 그 귀로 들어야 되는 분들을 위한 PC 프로그램을 앱에서 토크프리라고 했죠.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 가면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이 되죠. 2시간 동안 하루에
각종 정보 파일 저한테 낮 시간에 입수된 거를 여기다 들이부어서 집에 있는 앰프랑 연결해서 매일 2시간 이상을 흔들어자에 앉아서 제가 직접 제대한 하동 녹차를 마시면서 너는 읊어라, 나는 공부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창원통신, 부산통신, 서초통신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를 요약한 게 내부 소통 이메일로 나간 거지. 누구처럼 뭐 갖다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그런 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결정체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집에 가서 토크프리로 학습을 했던 것이죠. 이것도 킬러 앱 중에 하나인데 진짜 킬러 앱은 그 다음에 말하는 구글 렌즈입니다. 자, 구글 렌즈를 치면 구글 렌즈는 꽃 이름도 가르쳐주고 OCR도 되고 번역도 되고 모든 게 다 됩니다. 거의 만능 박사인데 자, 책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좀. 자, 이런 우리가 판결문 별지에 붙일 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카메라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이 아니라 번역 옆에 텍스트로 가야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면 텍스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하면 컴퓨터 전공했는 교수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텍스트 복사인데 컴퓨터로 복사하는 획기적인 기능이 작년에 생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텍스트 복사를 하면 내 핸드폰에서 핸드폰 안에 카톡이나 전자메모나 메일로 보내는 건데 컴퓨터로 복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고 제 방에 온 모 교수가 뒤로 나자빠질 뻔합니다. 컴퓨터로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 그러면 강민구 노트북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yes 선택. 복사 중. 그렇게 해서 복사가 끝나면 문제가 발생했다. 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크롬 브라우저가 연결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깜빡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고 저하고 로그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선택. 자, 한번 보세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폰하고 PC하고 동일 와이파이망,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나 랩탑에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을 것. 크롬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쓰는 아래 한글로 갑니다. 이걸 보고 안 놀래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박수 나오는데 보통. 자, 우리가 판결문 쓸 때 얼마나 바보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별지를 보고 타자를 다 치고 갖다 붙이고 찍고 가르고 이런 세상이 우리 안전에 전개되어 있는데 왜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를 손가락을 혹사시키면서 터널 증후군 온다 그러고 비싼 도수치료 받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시간을 몸을 낭비하면서 그래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네이버도 이건 구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말로 쓸 때 그렇게 인적 사항은 빼고 본문을 말로 클로바 노트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이렇게 가이질할 때 구글 렌즈로 가이질을 했는데 중간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핸드폰에서 바로 PC로 들어가더라.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제가 암만 생각해도. 그죠?
이걸 보고 신의 한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신의 한 수가 뭔가 하면 에버노트인데, 에버노트 대신에 자, 여기서 폰을 미러링해서 에버노트 대신에 딴 거를 써도 됩니다. 구글 킵을 써도 되고 MS의 원노트를 써도 되는데 다 같은 건데, 저는 하여튼 에버노트를 14년 6월 6일부터 창원 법원장 현충일 날 마산 저도 202고지에 올라갔다가 폭우가 오는데 갑자기 쓸 게 필요했는데 필기구가 없어서 그때까지 개무시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IT 전문가들이 에버노트가 좋다 그러는 거를 안 쓰고 있다가 처음 오픈했는데 그날 바로 유레카 소리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에버노트를 코끼리로 돼가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 놀래게 여기 보면 제 에버노트 개수가 지금 현재 18,104개입니다. 18,104개가 암호화돼서 어떤 거는 한쪽, 어떤 거는 50쪽, 어떤 거는 1000쪽 정보가, 제 개인만의 정보가 18,104개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공적인 사적인 정보에 관련되고 내 머리로 애우거나 저장해야 될 거를 에버노트에다 몽땅 다 지금 넣어서 24시간 어떤 디바이스, 폰, 타블렛, 랩탑, PC, OS도 맥이 되든 인도가 되든 any OS, any 디바이스, anywhere 어떤 장소, 어떤 디바이스라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노트를 딱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마이크만 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압록강에 육군 육사단이 수통에 물을 2통 떠서 경무대로 보낸 날이고 강민구 판사가 5년 만에 친정인 법원에서 이와 같이 우리 법원 식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는 감회가 아주 새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호가 송백인데 모든 송백일기는 이와 같이 말로 다 쓰기 때문에 남들이 저 친구는 재판은 안 하고 작글만 쓴다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아침에 산책하거나 그때 그냥 말로 이렇게 적으면 그날의 단상이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도 잘 알아듣는데 제 친구 하나는 구글에 한국어 음성 말뭉치를 가장 업로딩 많이 한 사람이 강민구 판사이기 때문에 구글의 음성 엔진은 경상도 사투리가 한국의 표준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그와 같이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뻥을 치는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사투리 그 액센트가 있는데 사투리가 유의미한 게 아니고 스타카토 높낮이가 저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하면 인식률이 100%입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은 이빨이 중간에 빠지거나 선천적으로 비어서 소리가 새는 분들은 단골 치과에 가서 그 이빨 그 중간을 메꾸는 치료부터 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앱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걸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건데 핵심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아날로그입니다. 본인이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 됐고 구술 훈련의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한 장 이상 이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면 100장, 1000장도 쓰는 분들이 회로가 뉴런의 시냅시스가 팔끝으로 오는 게 30년, 40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착화가 된 거죠. 연필, 만연필, 키보드 완전히 손가락으로 인간이 고착화가 됐는데 원래 인간은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말과 글이 유무상통하던 글이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예수, 마호메트 그 누구도 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시아문, 누구누구 공자 가라사대 말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구술의 훈련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이상 고통이 와도 키보드로 가지 말고 손가락으로 쓰는 그와 같은 처절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가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이 지금 열심히 계속 제 말하는 걸 지금 받아서 치고 있거든요. 거의 오탈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을 우리가 써야 됩니까? 그죠? 손가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에버노트 고유의 기능이 음성 인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구글의 범용 앱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넣어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톡에 가서도 이걸 이제 복사해서 내 메일이나 에버노트나 카톡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건 생략하고. 자, 카톡도 예컨대 저 카톡에 가서 이렇게 치면 마이크만 누르면 카톡도 당근 말로 다 보낼 수 있죠. 가까운 가족들끼리는 오탈자가 나도 그냥 이렇게 말로 중얼중얼해가 카톡 보내고 끝내는 겁니다. 뭐 하려고 손가락으로 그냥 힘들게 그냥 아야 손가락 뭐 터널 전공을 하면서 그럽니까? 딱 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왕 카톡 이야기를 했는 김에 엘란이라는 거를 친구 추가를 하면 엘란이라고 옛날에 시스터란이었는데 잠깐만 엘란이 아니고 한영 엘솔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엘솔룩 하는 거를 친구 추가를 하면 엘솔룩 이게 10개 국어가 되는데 챗봇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엘솔로를 친구 추가를 하면 여기서 카톡 안에서 번역 앱을 돌리지 않고 이 안에서 자동으로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해 줍니다. 이 중간에 영암이라고 뭐가 한글이 잘못 들어갔는데 자, 이걸 멈춥니다. 번역을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입력이 한글이 똑바르면 거의 똑바로 카톡 안에서 엘솔로를 AI 번역을 친구 추가를 하면은 이와 같이 이 안에서 되고 카톡 안에서의 구글의 번역 그 문자판의 번역 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불편해서 안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 킬러 앱에 대해서 부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익히면 되는데 여러분의 그 고생을 제가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메일로도 가 있고 그 코튼의 지식광장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고 출력물에서 카메라를 비추면 역시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하는 거를 짧은 5분짜리 영상으로 지난 5년간 틈틈이 만들어 놓은 거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 총 정리를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대목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TTS 토크 프리도 소리를 읽어주지만 그거는 PDF는 못 읽어줍니다. 텍스트만 읽어줘요. 토크 프리는. 그런데 MS 윈도우의 엣지라고 지금 IE가 파기되고 엣지로 다 넘어가잖아요. 엣지에서 PDF를 열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요 위에 오디오라고 A라는 게 있어요. 엣지에다가 100장, 200장 PDF를 넣고 여기 이거 A를 딱 치면 3. 네이버 클로바 노트. 네이버 클로바 노트는 네이버에서 인공지능형으로 출시한 혁신적인 녹취 앱이다. 기존의 구글 음성 입력 엔진이나 삼성의 이와 같이 책을 그냥 눈을 감고 전자책을 그냥 자기가 엣지 웹 브라우저에서 완벽하게 읽어주고 속도나 소리 고전은 설정해서 바꾸면 됩니다. 2시간 내내 재생하면서 타자가 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클로바 노트는 2시간짜리 영상이 있으면 별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음원을 mp3로 추출한 후 작동시키면 2시간 소리가 1분. 자, 그 다음에 또 킬러 앱이 한번 보세요. HWP에서는 막아놨는데 워드에 들어가면 MS 워드를 우리 워드가 전산실에서 깔아달라면 깔아줍니다. 자, 워드를 띄웁니다. 워드에 가서 잘 보세요. 자, 워드에 갔습니다. 뭐 노트패드나 윈도우가 호환되는 모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랑 한글 H를 동시에 누릅니다. 잘 보세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랑 한글 H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타나 음성 인식 엔진이 작동이 되어서 그냥 아까처럼 클로바 노트를 가동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워드장에서 한국말이 논문이든 학이든 판결문이든 말만 아마 주룩주룩 가는데 이것도 안 써마 바보 아닙니까? 예? 그냥 말만 아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워드에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원의 표준 플랫폼인 윈도우 10에서는 영어만 되고 윈도우 11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이 언제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고 각자 우선의 개인용 랩탑이나 집에 있는 PC에서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거를 하면 모든 문서 작업을 네이버 클로바 노트나 구글 음성 인식이나 삼성 빅스비 엔진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여기서 그냥 워드 프로세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그거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MS가 아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한글을 다시 동시로 띄워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그냥 워드에서 한글로 그냥 복사하면 되죠. 그죠? 근데 한글에서는 이걸 막아놨어요. API를. 그래서 코타나 엔진이라 그러는데 이 엔진이 작동되는 것이 한글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정말 눈이 튀어나온 거 요거까지만 하고 앱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고 윤성근 원장이 국제상사포럼 한국 대표 단장을 하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지난주에 호주 시드니에서 저희 부의 이준현 부장하고 국제거래법 연구회의 상사포럼 연구반에서 한국 대표로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PDF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구글이 PDF 문서 300장까지는 원샷으로 원타치로 문서를 통번역하는 기능을 얼마 전부터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페이지 제한은 300페이지, 파일 사이즈는 10메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구글 크롬에 가서
여기서 구글 번역을 누릅니다. 구글 번역. 구글 번역을 누르면 첫 번째 거 이 빈 허당 말고 두 번째 구글 번역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 텍스트가 아니고 문서를 찍습니다. 문서를. 그러면 문서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 부장님이 획득해온 문서입니다. 영어 문서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겁니다. 이게 영어로 되는 싱가포르 대표단의 어떤 제출 자료입니다. 자, 이거를 열기 딱 하면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 잘 보세요. 번역 중 10초 이내에 번역이 다 됩니다. 그냥 번역 다운로드. 이 화면에 안 뿌려주고 이렇게 번역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운로드가 끝났죠. 폴더 열기. 폴더 열기에 가보면 요게 지금 다 이제 돼가 왔습니다. 딱 누르면 한국말로 완벽하게 번역이 됐고 이거를 마우스로 묶어서 한글로 옮기면 됩니다. 이러면 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자료를 미국 사람한테 주거나 프랑스 자료를 한국 자료로 갖고 오거나 상호 유통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뜻이 거의 다 통해요. 지금 옛날처럼 번역이 허접하지가 않아요. 그래 법률 논문 쓸 때 애국 원전을 독일어 영어를 잘해도 독일어, 불어, 중국어까지 다 올마이티로 하는 판사님은 적잖아요. 그냥 저걸로 구글 번역해서 전체 취지를 새겨 덮고 요약해서 논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논문 다 씁니다. 지금 형사법무연구원에서 한 달 기한으로 어떤 키노트 논문을 저한테 주면서 한 달 뒤에 달라는 거에 아침 9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날 퇴근할 때 30쪽 논문을 갖다 주니까 메일로 주니까 뒤집어 져갖고 자기들한테 그 비법을 전수해 달라 그래서 2시간 제가 가서 박사들한테 얼마 전에 하고 왔습니다. 이런 비법이 있으니까 하루 만에 논문 하나가 나오는 거죠. 또 관련되는 게 또 에버노트에 쫙 깔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업무 생산성이 킬러 앱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우주에 사는 겁니다. 딴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인물 14쪽에 나오는 그 QR코드나 URL을 찍으면 제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다 영상으로 5년간 그때마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10배는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앱을 보여주는 거는 이걸로 끝내고 10분에 걸쳐서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 10분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마음에 들면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간 그 유인물에서 많이 그 생략을 지금 해서 그 텍스트가 갔습니다. 그 메일에 보면은 100몇 쪽이 갔는데 60몇 쪽으로 줄였습니다. 사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 제가 코터넷에 오늘 강의 끝나면 오늘 중으로 이 강의했는 거를 클로바 노트로 녹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쿠팡에 샀습니다. 이거를 제가 개인 돈 들여갖고 혹시 이 녹음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제가 녹취록을 다 드리고 PPT 이것도 그 코터넷 지식광장에 다 올릴 거예요.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 파워 유저가 여러분 돼야 되는데 코딩은 못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그런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가로늦게 언제 뭐 컴퓨터 코딩을 배우겠어요. 코딩 배울 필요 없어요. 쓰는 방법만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날로그 콘텐츠의 정수인 글. 어떻게 하면 강 선배만큼 그렇게 글을 빨리 빠르고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느냐. 글을 적는 비법이죠.
습관을 혁신을 하고 평소 독서를 하고 사고 실험을 깊게 하고 미천을 준비해야 된다. 에버노트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공유 전파를 하고 꾸준한 실천을 하는데 결국은 요거를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의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육체 근육에 대비해서 생각 근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쉼 없는 다양한 독서,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일지라도 적는 거, 그 다음에 깊은 사고 실험과 명상, 그 다음에 자기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들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다. 자기는 판결은 잘 쓰지만 모르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럼 그 고수한테 묻는 거예요. 요 사이는 온라인으로 물어도 대답 잘 해줍니다. 무림의 고수일수록 자기를 다 퍼주고 안 되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자료가 엄청나게 뭐 소중한 건 줄 알고 강연 PPT 절대 한쪽도 공개 못해. 그런 인간 제가 부산법원장, 창원법원장 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초청받지 두 번은 초청 못 받아요. 자기 걸 풀어야 손님이 많이 모이고 자기가 다른 쪽에서 초빙도 받거든요. 모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창작한 게 있습니까? 선대부터 쌓이고 쌓인 5,000년 이상의 장구한 전 인류의 지혜가 쌓여서 자기 머리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마치 자기의 독창적인 뭔 것처럼 남한테 안 나눠주려고 아주 생쇼를 해요. 세상 잘못 사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창원법원장하고 기관장 할 때 18건을 만들었는데 아날로그 내공으로 저와 같이 7,800쪽을 제가 적었다는 거고 자랑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 내공을 키우면 누구라도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저런 대중과학 책에 몰입을 해갖고 수백 건을 읽었는데 법원 도서관장을 그만두면서 대법원에 가면 강민구 라이브러리라고 서가가 따로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중과학 도서 30년의 역사가 그 라이브러리에 다 있습니다. 제가 몽땅 다 주고 나왔으니까 저 서초동 열람실에 가서 재미있는 거 꺼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그러면 법조인, 법관으로서 법원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라고 그래 의문부호를 표시하는데 사건을 숲도 보고 나뭇가지도 보고 미시도 보고 거시도 보는 사고 실험에 아주 영양소가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물론 인문과학적 책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요 5건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인문과학적 책인데 앞으로 사는 방향성이 바뀔 겁니다. 다 구간들인데 요 5건을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서사적인 글을 읽고 싶은 분들은 이런 유발 하라리 책이 하나 더 있죠. 21세기의 21가지 재현을 칸이 없어서 생략했는데 이런 책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유인물 나간 반나무 검사의 전자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뒤에 QR코드 찍어서 보시고 윤성근 원장 눈물 나는 이야기는 요 끝나기 직전에 2분짜리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윤 원장, 송 처장님 그 일을 해주고 나서 탄력으로 이렇게 한 게 이런 단행본들인데 종이책은 따로 안 만들었고 전자책으로 해서 코턴에서 다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목차를 누르면 본문으로 뛰어가고 본문 상단을 누르면 목차로 가고 특별히 책갈피가 없이 자동으로 전개되도록 그와 같이 했는데 특히 이 부분 정문정답집인데 호기심으로 묻고 열정으로 답하다는 여러분의 집안의 동생이나 자녀들이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거나 지금 초년차 있으면 꼭 저거는 읽어보면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2학년 영재, 현직 경찰관, 동네 아줌마 별의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7년간 대화한 거를 혹시 나중에 몰라서 동의를 구하고 전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클로바 노트로 몽땅 다 풀어서 560쪽으로 엮은 게 호기심을 묻고 열정으로 답하답니다. 저거는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결국은 디지털 혁신 시대 생존 비법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평생 공부하자. 국악을 깰려면 9배의 고통이 따른다. IT 감수성을 키우고 아날로그 내공의 축적을 이루자. 그거는 결국 책을 읽어야 된다. 창의정신, 감성개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벌이에 급급한 생계형 지식인이 될 건가, 꼰대형 지식인이 될 건가, 융합형 지식인이 될 건가는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법만 잘 알고 딴 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생계형 지식인은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남들한테 그냥 밥벌이하는 지식인에 불과하다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자책 같은 걸 구해서 소리로 귀로 들으면 됩니다. 결국은 최종 병기는 생각 근육이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법조인의 역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골라놨는데 결국은 아날로그 법조인으로 성장할 거냐, 디지털 법조인으로 성장할 거냐, 아니면 디지로그 양수 겸장으로 성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지는데 유격 거리를 둬야 된다. 유격 거리를 안 두면 스트레스로 우리가 몸이 견딜 수가 없다. IT 감수성 정진 없이는 미래의 법조인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를 내가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읽어보시고, 저보고 후배 법관이 강 선배는 왜 그렇게 모든 거를 빨리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길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가장 버려야 될 게 그거죠. 초치기죠, 초치기. 금요일날 재판인데 금요일날 아침에 판결문이 납품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초치기는 정말 우리가 습관에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습관을 고쳐야 된다. 습관을 고쳐야 되고 건강을 잃으면 우주가 없어진다. 내 건강이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허당이다. 생각 근육을 하자. 튼튼히 키우자. 그 다음에 남들을 좀 도와가면서 적선지가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호기심, 탐구심, 열정의 등불에다가 이타심의 등불을 켜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피케팅도 받고 엄해도 받고 여러 가지 좌절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하고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회복 탄력성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건 강민구 혼자 생각입니다.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구축하자.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보자.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자.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하늘에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공정한 관찰자를 상정해서 항상 신독을 하자. 그리고 인생은 과거도 데이터 덤이고 오지 않은 미래도 한상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이 장소,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모여서 점이 되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다 하는 뭐 그런 거를 쭉 적어봤습니다. 적어보고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습관을 바꾸면 왜 운명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 나름대로 쭉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PPT를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법도 전부 다 읽어보시고, 자, 전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디톡스 읽어보시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문을 3개 두드리면 더 빨리 열린다.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두드린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적자생존의 3가지, 다인의 적자생존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 생존하고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사는 사람이 생존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 자세에서 시간과 돈, 정보에서 손해를 보고 이타심을 가지고 좀 그래 살고 호기심, 탐구심, 열정에다가 이타심을 붙여서 4가지 덤불을 켜고 살면 제 나이쯤 됐을 때, 인생 나이 60 넘었을 때 그래도 내가 한 세상 법원에 들어와서 법관이나 직원으로서 내가 잘 살아노라, 여한이 없노라 하는 그런 말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24년 1월 31일이 정년이라서 1년 2개월 남았는데 정말 금방진 이야기지만 여한 없이 몸까지 베려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베린 몸도 제 나름대로 건강법을 또 구사해서 완벽하게 회복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제 얼굴 머리에 보면 윤이 납니다. 예? 보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회복했고, 군에서 치사병이 배식에 실패하면 죽음이고, 이런 강연의 강사가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죽음인데 실패 안 했다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분 남았는데 2분짜리 영상을 듣고 질의응답 10분하고 1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동료였던 고 윤성근 원장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냥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피날레로 띄웁니다. 대학 동기방, 연수원 동기방 단톡방에 중계방송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틀 48시간에 만들었고
초판 5,000부, 재판 3,000부 종이책을 만들어서 1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유통을 생략하고 가져와서 윤 원장 살았을 때 7,500을 우리가 성금을 주니까 2천만 원을 또 사회에 역기부를 하고 1월 11일 날 하늘로 갔는 윤석열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 책에 구절들이 판결문에 그대로 써넣을 수 있는 금강경 같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꼭 한번 일독해 보기를 하늘에 있는 윤 원장을 대신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11월 9일 청고법치재단에서 청고법치문화상으로 윤 원장에게 추서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로 물어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제가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정신까지 지금 이렇게 1시간 이상 배고파 가면서 강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은 오늘 개 탔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이게 앞술이 이렇게 깨졌는데도 기분 좋게 엔돌핀 나오게 해주신 고등법원 당국과 이 자리에서 끝까지 청중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